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전 중인 가자 지구로 가보는데 먼저 튀르키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신다고요? 예, 튀르키예가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강력한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네.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터키가 그 휴전 협정이 문자 그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고 현장 집행과 재건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 2003년에 총리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한번 대통령제로 바꾼 다음부터 또 대통령 계속하고 있고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중동에서는 이제 옛날 그 지도자 이름 그 칭호에 빗대서 뭐 술탄 이렇게들도 부르잖아요. 네. 워낙에 여러 군데 끼려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가자 지구 일에도 이제 그렇게 관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가자 지구를 재건하고 정상화 활동을 지원하겠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 네. 말로 들려요.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 터키 외교장관이 이제 터키 당국이 휴전 협정 맺어지고 나서 이제 초반 그 활동 감시하고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제 전쟁 멈추고 이렇게 되면은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는 사실상 지금 뭐 무력화됐고 가자 지구는 초토화됐고 너무 불안정하니까 네. 치안 유지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어느 병력이 할 거냐? 결국은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건데 네. 이제 터키 외교장관은 이제 국제 안정화군이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치안 유지군 재건 관리하는 거기 참여하는지 말지 일단 뭐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 그 치안 안정화군의 국제 안정화군의 구조라든가 교전 규칙부터 정의해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터키 국방부 대변인도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과거에 이 평화 유지 임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안정화군이 만약에 꾸려진다면 뭐 구호품 전달이라든가 뭐 보안, 순찰, 뭐 국경 감시, 뭐 민간 인프라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네. 미국도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지금? 그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그걸 시사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라든가 이스라엘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네. 최근에 미국 부통령 그 JD 벤스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뒤에 가자 지구에서 튀르키예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이스라엘 언론들이 했던 거죠. 그랬더니 뭐 일단은 벤스 부통령은 이 어떤 군대가 주둔할지는 이스라엘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서도 모든 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다만 이스라엘 친구들한테 우리가 뭘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튀르키예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주 이거는 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이 정도면 표현을 한 거죠. 네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 관계도 나쁘지 옛날부터 정말 참 좋았죠. 예.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일기 시절에도 그런 뭐 통화 내역 같은 거 공개되면 거의 뭐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사실 이 전쟁 자체는 그 휴전 협정이 10월 10일 날 발효되면서 일단은 조금 사그러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흘 뒤인 10월 13일에 그 이집트의 휴양지 샤르멜 셰이크에서 가자 휴전 협정 서명식 할 때 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을 첫 번째 줄에 앉혔고 뭐 복판에 앉혀서 네. 근데 사실 이 중동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뭐 20개 항목의 그 휴전 협정이 이렇게 막 흔쾌하게 막 이렇게 모두가 막 쌍수 들고 환영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카타르라든가 또 이집트, 튀르키예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찬성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 서명했던 이제 소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인데 네. 그때 이 서명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중재에 도와줬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한테 특별히 감사를 표했고 그때 말이 재밌었어요. 튀르키예에서 온 이 신사분 아.
예. 이 신사부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칭찬 참 여러 번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종류의 표현들인데 네. 그러면서 뭐 에르도안은 친밀함을 또 이렇게 내 강조를 좋은 했네요. 친구다. 네. 그걸 특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친밀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 나왔던 거죠. 네. 튀르키예가 계속 팔레스타인 편이긴 했어요. 그 전쟁 이후에도. 예, 계속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 10월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이제 발단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하마스는 해방운동 진영이다. 테러 조직이 아니라 해방운동 세력이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에 동조하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의 학살을 계속해서 규탄을 해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5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교역을 전부 다 끊었어요. 터키는 아예.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이스라엘 선박이 튀르키예 항구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시키고 이스라엘 항공기가 영공 지나가는 것도 전부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달에 이스라엘이 그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협상단 공격해서 또 무리를 빚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죠. 네타냐후는 이념적으로 히틀러의 친척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맞선 무슬림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 국가들하고 연대를 강조하면서 우리 마음의 뭐 절반은 여기 있지만 절반은 저 상처받는 팔레스타인, 예멘, 수단에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유엔 총회에서 뭐 그때도 아주 격하게 연설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국제사회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국제사회의 긴급 행동을 촉구를 했는데 아무튼 에르도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중동의 이슬람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뭐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매우 거죠. 지금은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지난 2년 동안 이제 이 전쟁 거치면서 아주 관계가 나빠졌는데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뭐 며칠 전에도 지금 튀르키예 행동이 단순한 이 말을 넘어섰다. 수사를 넘어섰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극우파 강요들이나 정치인들 많잖아요. 여기도 또 참 막말들 많이 하는데 뭐 튀르키예를 비난하고 자기는 입장이 다른 걸 비난하는 거 그렇다고 저도 뭐 좀 모욕적인 거 사진 합성물이라든가 뭐 영상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쪽의 주장은 뭐냐면 튀르키예가 이 테러 집단 하마스를 비호하고 있다. 그래서 하마스 이 대원들한테 튀르키예 여권을 뭐 발급해줬다. 그거는 곧 튀르키예가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고. 네. 근데 사실 뭐 하마스가 튀르키예 안에 공식적으로 무슨 사무실을 두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목표가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 가자지구에서. 네. 근데 만약에 가자지구의 치안 유지를 튀르키예가 하게 되면은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나마나 편들어주고 그렇죠. 그거는 하마스를 계속 존속시키는 생명줄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네. 사실 이 튀르키예에 또 인도주의 구호재단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재단들이 가자지구에서 옛날부터 활동을 해왔고 가자지구에 구호품 보내는 그 선단 뭐 이스라엘이 맨날 납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튀르키예 선박들이 많이 맡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튀르키예 그 인도주의 구호 재단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는 비정부 기구 NGO인데 사실상 튀르키예 정부가 뒷배를 봐주는 그런 조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튀르키예 구호 기구들도 다 테러 조직, 지하드 조직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하마스는 곧 테러 조직이고 그러면은 하마스의 우호적이면은 테러 조직에 연계된 조직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지금 가자지구의 어떤 이후에 치안 유지에 관여하는 것 이스라엘은 뭐 너무나 반대. 굉장히 지금 하겠죠. 격앙돼 있습니다. 네, 26일 날 강요회를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뭐 미국이 우리를 조종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미국을 움직인다든가 이거 다 음모론이다. 네. 사실 이 두 가지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친이스라엘 쪽에서도 나오고 반이스라엘 쪽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네. 우리도 흔히들 뭐 유대인 로비 세력이 미국을 다 좌지우지한다라든가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그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 입지에 좋지 않은 그렇죠. 예, 미국 내에서 반감을 살 수 있는 말이고 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또 꼭두각시라는 느낌을 주는 또 그런 식의 음모론도 있고 둘 다 아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우리는 우리 군대로 스스로를 방어한다.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도 우리가 통제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휴전협정 뒤에 가자 지구에서 활동한 이제 국제안정화군 그러니까 어떤 군대가 용납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스라엘이 결정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결정권에 대해서 미국도 동의했다. 이렇게 네타냐후는 강조를 했는데 네. 한마디로 트르키예 군대가 들어올지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올지 이스라엘이 정한다는 거고 일단 뭐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미국도 뭐 안 한다라고 어느 정도 동의는 해줬다고는 해요. 네. 근데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튀르키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은 상태고 심지어는 그 샤르만 셰이크 휴전협정 서명식에 이제 네타냐후는 안 갔거든요. 네네. 안 갔는데 근데 사실 네타냐후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그 반인도 범죄 그렇죠. 학살 혐의로 지금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네. 뭐 이집트가 그 협정에 그 형사재판소 협정에 가입한 나라 아니어도 외부에 미국 말고는 사실 네타냐후는 어디도 돌아다니기 힘듭니다 지금.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스라엘 언론들은 그때 서명식에 안 간 게 에르도안이 반대해서 안 간 거다. 아. 당사자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에르도안이 네타냐후랑 같은 사진 프레임 안에 잡히는 것도 싫다. 네. 같은 테이블에 안 앉겠다라고 해서 네타냐후가 가지도 못했다. 뭐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튀르키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지금 튀르키예를 약간 좀 끌어들이는 네. 모양새인데 네. 왜 그런 건가? 뭐가 튀르키예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평화 중재는 이제 카타르가 많이 했었고 네. 카타르는 뭐 이스라엘하고 관계보다도 이제 미국하고 많이 친하면서 또 하마스 지도부에도 도와주고 한마디로 여러 종류의 중재를 하는 국가고 참여하는 거 뭐 이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튀르키예를 트럼프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계속 포함시키는 거는 아마도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나라지만 이제 튀르키예는 이제 전략적인 입지가 우선 그 하마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이 안 좋아한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네타냐후를 압박할 때 네. 튀르키예를 끌어들이게 하는 게 이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미국 언론들 쪽에서는 나오고 네네. 또 이제 전쟁이 끝나면 결국은 재건을 해야 재건을 하긴 되는데 해야죠. 네. 미국이 뭐 군사적 재정적으로 비용을 뭐 많이 내고 싶지는 않고 근데 튀르키예는 서방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나토 회원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카타르는 군사 강국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가자지구 재건에 필요한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물류 같은 거를 지원할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 정부 산하에 무슨 뭐 재난관리청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적십자사가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적신월사라고 하는데 네. 이제 튀르키예 적신월사 같은 이제 유서 깊은 그런 구호 기관도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겠죠.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예. 정치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예. 그 에르도안의 튀르키예 내에서의 지지층이 예. 주로 이제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이제 강경파들 많은데 일단 에르도안은 이 휴전 협상에 개입을 하면서 이 사태에서 핵심 플레이어 중에 하나로 이제 위상을 키웠죠. 네. 그러니까 자기 국내에서 자기 지지자들 사이에 그 친팔레스타인 정서에 호소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고 만약에 튀르키예 군대를 가져지고 이제 치안 유지 이런 거에 투입을 할 수 있다면 에르도안한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큰 승리가 될 거고요. 특히 그렇죠. 이제 자국 내 이제 강경 보수파들한테 또 하나가 튀르키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대요. 네. 저도 그 얼마 전에 다녀오신 그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는데 네. 대부분 지방에서 전부 다 그 한마디로 건설붐 정부가 막 부추겨서 보조금 주고 대출해주고 해가지고 네. 엄청 그렇게 부동산 거품 끼고 막 그걸로 버텨왔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르도안 정부의 그 권위주의 장기 집권 경제 안 좋으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억지로 네네. 억누르고 있는데 네. 튀르키예 그 건설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자지구 재건의 좀 그런 건설 경기 네. 이런 것도 좀 노리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반대하면 군대를 보내는 건 아무래도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자지구의 그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물류, 재건 이런 거에 튀르키예가 좀 큰 역할을 하기는 할 거다. 이런 쪽으로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양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랬었죠.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돈이 중요하잖아요. 투자가. 예, 또 어떤 결국은 나라들이 이제 또. 뭐 걸프의 산유국들 이런 데도 어느 정도 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유엔에서 유엔 개발 계획이라든가 네. 뭐 유엔 개발 계획 얘기로는 유럽 국가들, 아랍 국가들, 뭐 캐나다, 미국 이런 데 기여할 각국이 의향을 또, 보이고 예.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구호, 재건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저는 약간 가자지구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리도 건설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항상 이 어떤 것이 그 인도적인 차원의 그런 윤리 문제랑 네. 균형 잡는 문제 이런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